병원에서 혈당 검사 결과를 받아 들고 계단을 내려오시던 70대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약은 꼬박꼬박 먹는데 혈당 수치가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그분의 손에는 약 봉지가 가득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하루에 7개나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복 혈당은 여전히 140을 넘나들고 식후에는 200까지 치솟는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로 다시 모시고 하루 식단을 여쭤봤습니다. 아침엔 믹스커피 한 잔에 식빵 2장,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흰쌀밥에 반찬, 간식으로 제로라고 적힌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셨어요. 제로라고 써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혈당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약은 증상을 누르는 역할만 할 뿐이고 진짜 문제는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에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3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은 특별한 약을 쓴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을 식탁에서 치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왜 이것들이 혈당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끊었을 때 여러분의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것들도 있고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성분표를 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실제 환자분들의 혈당 기록지를 오랜 시간 들여다보며 찾아낸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식탁에서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혈당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뭘 먹어야 하나, 어떤 걸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당뇨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건강을 위한 모든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설탕이야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겁니다. 설탕의 본질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뽑아낸 즙을 정제한 겁니다.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제거됩니다. 남는 건 순수한 당분뿐입니다. 우리 몸은 이걸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흡수합니다. 섬유질이 없으니까 걸러지는 것도 없고 천천히 분해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겁니다. 아침에 믹스커피 한 봉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안에 각설탕이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잔 드시면 각설탕을 6개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럽을 넣으신다면 똑같습니다. 시럽의 주성분이 바로 설탕입니다. 탄산음료는 더 심각합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이 각설탕 10개가 넘습니다. 사이다도 마찬가지고요. 시원한 게 당겨서라고 하시는데 그 시원함이 혈당을 200 넘게 만드는 겁니다. 이온 음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 후에 좋다, 땀 흘렸을 때 마시면 좋다고 광고하지만 성분표를 보십시오.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온 음료보다 물을 드셔야 합니다. 과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스킷, 쿠키, 초콜릿, 사탕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1~2개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1~2개가 쌓이면 하루 설탕 섭취량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케이크나 빵집에서 파는 단 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림, 앙금, 잼 모두 설탕이 주재료입니다.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이면 설탕을 한 움큼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식사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신다고 했는데 혈당 수치가 안 떨어졌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하루에 믹스커피를 4잔씩 드신다고 하더군요. 커피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믹스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설탕 음료라고 설명드렸죠. 믹스커피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믹스커피 보약편을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믹스커피를 끊고 블랙커피로 바꾸셨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꾸셨어요. 한 달 뒤에 검사했더니 공복 혈당이 엄청 떨어지신 거예요. 믹스커피만 끊었을 뿐인데 반은 내려간 겁니다. 또 다른 분은 탄산음료를 매일 2캔씩 드셨습니다. 식후에 1캔, 저녁에 1캔. 소화가 안 돼서 늘 그게 습관이 되신 거죠. 탄산음료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셨더니 식후 혈당이 확 떨어지셨어요. 설탕은 혈당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설탕은 중독성도 있습니다. 단맛을 한번 느끼면 자꾸 찾게 됩니다. 뇌가 그 맛을 기억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어야 합니다. 당뇨 관리의 첫 단추가 바로 설탕을 끊는 겁니다. 어떻게 끊느냐고요? 한 번에 다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음료부터 바꾸세요.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자나 빵은 집에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면 손이 갑니다. 설탕을 끊으면 처음 일주일은 힘듭니다. 입맛이 싱겁게 느껴지고 단 게 자꾸 생각납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단맛이 없어도 음식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설탕은 약이 아무리 좋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20에서 30은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인공감미료와 당류 제로 제품입니다. 제로 콜라는 괜찮지 않나요? 당류 제로라고 써 있는데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류 제로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같은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단맛 자극이 뇌에 남습니다. 혀에서 단맛을 느끼면 뇌는 당이 들어온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준비하고 몸은 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이 안 들어오면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단맛 중독이 더 심해집니다. 제로 콜라를 마셔도 단맛을 계속 원하게 되고 결국 다른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둘째, 장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인공감미료는 장 속 좋은 균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장과 혈당은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분해하는 건 간의 일입니다. 매일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면 간이 계속 일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간 기능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분표의 함정입니다. 당류 제로라고 써 있어도 탄수화물은 들어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적힌 숫자가 사실상 당질입니다. 탄수화물 5g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다 당으로 변합니다. 제로 음료 한 병에 탄수화물이 10g 들어 있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당류는 제로지만 탄수화물은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 당뇨 진단을 받고 열심히 관리하신다고 했습니다. 단 음료는 끊고 제로 음료만 마신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4~5병씩 드셨어요. 제로니까 괜찮은 거죠? 라고 하시길래 성분표 보여드렸어요. 한 병에 탄수화물 8g,
5병이면 40g입니다. 밥이 반 공기나 해당하는 양입니다. 제로 음료만 마셨는데 밥을 더 먹은 셈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제로 음료를 끊고 물과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음료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인공감 미료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럼 뭘 마셔야 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입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수염차 같은 무가당 차도 좋습니다. 블랙커피도 괜찮습니다. 단, 시럽이나 설탕, 크림을 넣지 않은 순수한 커피여야 합니다. 맹물은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단맛에 길들여진 혀 때문입니다. 2주만 참으세요. 2주가 지나면 물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시면 물이 약보다 낫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당류 제로, 무설탕, 슈가프리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탄수화물이 0g이 아니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빵, 떡, 면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밥은 먹어도 되는데 왜 빵은 안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밥도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빵과 떡과 면이 더 위험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곡물에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곱게 갈아서 만든 게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가 대표적입니다. 곡물 껍질에는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기면 섬유질이 사라집니다. 남은 건 순수한 전분입니다. 전분은 체내에서 당으로 바뀝니다. 빵을 드시면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 속의 효소가 전분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빵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빨리 당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위장에서도 빠르게 소화됩니다. 섬유질이 없으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후 30분이면 혈당이 200을 넘기도 합니다. 문제는 빵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식빵 2장 정도는 괜찮죠라고 하시는데 식빵 2장이면 밥 한 공기와 비슷한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게다가 밥보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은 더 심각합니다. 빵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에 설탕과 기름이 더해집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쪄서 찍은 게 떡입니다. 쌀의 구조가 완전히 부서지니까 소화가 빠릅니다. 떡국, 떡볶이, 인절미, 송편, 전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명절에만 먹는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명절 때 떡 드시고 혈당 재보시면 혈당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췌장이 상합니다. 면 종류도 전부 위험합니다. 국수, 라면, 파스타, 칼국수, 수제비 모두 밀가루로 만듭니다. 면은 먹기 편하고 빨리 먹게 됩니다. 씹는 횟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늦게 와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면 밥 2공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입니다. 거기에 국물까지 다 드시면 염분까지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라면은 더 문제입니다. 면을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기름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쁜 지방과 나트륨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의 삼중주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라면을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항상 엄청 높게 나오셨어요. 약도 3가지를 드시는데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식단을 여쭤보니 점심마다 칼국수나 국수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국물이 있어서 부담 없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드렸습니다. 칼국수 대신 잡곡밥에 나물 반찬으로 바꾸셨어요. 한 달 뒤 식후 혈당이 엄청 떨어지셨습니다. 메뉴 하나만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빵을 좋아하셨어요. 이분은 아침은 꼭 빵으로 드셨어요. 간편해서 좋으시다고요. 하지만 혈당이 계속해서 솟구쳐서 빵을 끊고 달걀과 채소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공복 혈당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빵, 떡, 면을 끊으면 확실히 혈당이 안정됩니다.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췌장도 쉴 수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라는 겁니다. 통곡물, 잡곡처럼 섬유질이 살아있는 탄수화물은 괜찮습니다. 빵 대신 호밀빵이나 통밀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통밀빵도 밀가루가 대부분이고 통밀은 조금만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신 후 구매하세요. 가장 좋은 건 아예 안 먹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지나면 빵이 당기지 않습니다. 몸이 적응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면 계속 실천할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흰쌀밥입니다. 밥까지 끊으라고요? 하실 겁니다. 밥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흰쌀밥을 끊으라는 겁니다. 흰쌀은 벼에서 겉껍질과 속껍질을 모두 벗긴 쌀입니다. 깨끗하고 하얗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벼의 껍질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런데 도정 과정에서 전부 제거됩니다. 남는 건 전분뿐입니다. 흰쌀밥은 GI 지수가 높습니다. GI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흰쌀밥은 73입니다. 빵이랑 비슷합니다. 반면 현미는 55, 잡곡밥은 50 정도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흰쌀밥은 급격히 오르고 현미나 잡곡밥은 천천히 오릅니다. 천천히 오르는 게 왜 좋으냐고요? 췌장이 천천히 인슐린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오르면 췌장이 한꺼번에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췌장이 병이 들게 됩니다. 흰쌀밥만 매일 먹으면 췌장이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쌀밥을 먹어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쌀밥을 먹되 흰쌀이 아니라 현미나 잡곡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현미는 겉껍질만 벗긴 쌀입니다. 속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섬유질과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잡곡은 여러 곡물을 섞은 겁니다. 보리, 콩, 수수, 기장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도 전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현미는 딱딱해서 먹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익숙해지면 현미 비율을 늘리면 됩니다. 물을 조금 더 넣고 불리는 시간을 길게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압력밥솥을 쓰면 더 쉽습니다. 요즘은 잡곡밥 기능이 있는 밥솥도 많습니다. 60대 여성분이 매일 흰쌀밥을 3끼 드셨습니다.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가신 겁니다. 약을 먹어도 떨어지질 않으신 거죠. 흰쌀을 끊고 잡곡밥으로 바꾸셨습니다. 밥량은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밥의 종류만 바꿨는데 혈당 수치가 엄청 떨어지게 되신 겁니다. 또 다른 분은 현미로 바꾸고 나서 변비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섬유질이 장 운동을 좋게 한 거죠. 혈당도 안정되고 장 건강도 좋아지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잡곡밥은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흰쌀밥은 빨리 소화되니까 금방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간식을 찾게 됩니다. 잡곡밥은 천천히 소화되니까 배고픔이 늦게 옵니다.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종류를 바꾸라는 겁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트에 가시면 현미, 흑미, 찰보리, 렌틸콩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혈당 관리는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은 밥인데 선택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5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입니다. 가공식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전부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라면 한 봉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면은 밀가루로 만들고 기름에 튀깁니다. 스프에는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끔이 자주가 됩니다.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습관이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발색제, 보존료,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튀긴 음식은 더 심각합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전 이런 것들 말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기름이 산화되면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치킨 한 마리면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이 모두 과다 섭취됩니다. 여기에 콜라까지 마시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혈당이 당장 안 오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지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장은 안 올라도 몇 시간 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보통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같이 있으십니다. 이런 음식들은 모든 수치를 나쁘게 만듭니다.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킨 대신 삶은 닭가슴살,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 라면 대신 집에서 끓인 국,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가공식품을 끊으면 나트륨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집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먹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접 만들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과일도 끊어야 하나요? 과일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와는 다릅니다. 과일에는 천연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처럼 정제된 당이 아닙니다.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 있어서 흡수가 완만합니다. 하지만 조절은 필요합니다. 통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사과 1개, 귤 1개 이런 식으로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과일 주스는 설탕 음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양도 조절하셔야 해요. 한 번에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을 한 움큼 먹으면 당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과일 통조림, 과일 요거트, 과일 잼 이런 건 설탕이 첨가된 가공식품입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뒤에 소량으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과일은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음식입니다. 통과일을 적당량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각 단계마다 2주씩 적응 기간을 가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확실하게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로 기록하세요. 무엇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수치로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식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운동까지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천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음식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쌓여서 혈당 수치가 됩니다. 오늘 하루 잘못 먹었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잘 먹었다고 당장 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면 몸이 회복됩니다. 당뇨 관리는 무엇을 더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몸의 주치의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약을 처방하는 건 의사지만 매일 음식을 선택하는 건 본인입니다. 그 선택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